안녕하세요. 오토코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직 관련해 가지고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 두 편에 이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은 사실상 강의라기보다는 제 개인 그리고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직 관련돼 가지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22년에는 이제 거의 뭐 한 열흘 남았죠. 12일 정도면 이제 22년은 마무리가 되는데 23년에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들의 이직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결정이나 제가 했던 경험들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 시간을 함께 이직 관련된 부분으로 컨텐츠를 썰이라고 하죠. 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이직을 하는데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소 그 부분들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직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직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이직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이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직은 한 이번 지금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네 번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이직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 네 번째 회사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면서 연봉도 처음보다는 많이 좀 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직을 해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 경험이 여러분들의 이직을 하는데 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뭐 제가 여러 차례 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글로벌 외국계 기업에서 첫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운 좋게 글로벌 외국계 스타트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도 충분히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커리어를 이제 제 유관된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기 위해서 이직을 시도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운 좋게 이제 이직이 잘 성공적으로 잘 돼서 뭐 연봉이나 아니면은 처우나 복지와 같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점프이 됐고요. 그 회사 역시 그 외국계 글로벌 기업으로서 좀 굉장히 뭐 국내에서도 유명하고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도 뭐 만족스러운 처우를 받아왔어요. 처우를 받았는데 어느덧 이제 제가 뭐 가족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도 외국계 기업이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국내 대기업으로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도전을 했던 거죠. 외국계 기업의 커리어가 아닌 이제 국내 대기업의 커리어를 밟기 위해서 또 이직을 또 준비를 했고 어떻게 운이 좋게 국내 S사죠. 뭐 국내 대기업 중에 유명한 S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거기서도 이제 뭐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다시 성공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현재 재직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전략과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이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은 제 전반적인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이직을 하게 대한 그런 고려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일단은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어, 자 보십시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어, 이번에 제가 와콤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좀 잘 못 쓰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생각보다 제가 뭐 학창 시절 때도 이게 필기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생각보다 이제 제가 이제 필체가 좀 나쁜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잘 받아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직의 이직의 고려 요소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어떤 분들은 3년 차 아니면 1년 차, 2년 차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3년 차 이상, 3년 차 이상이 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년 차 이상, 뭐 어떤 분들은 8년 차 이상, 어떤 분들은 10년 차 이상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직의 고려 요소를 하기 전에 제가 이직의 고려 요소에서 몇 가지 연차별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저 역시 어느덧 이제 주니어를 넘어서 시니어로 넘어온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는 부분에서 이제 고려 요소를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봉입니다. 연봉. 뭐 사실 요즘 물가 상승률도 너무 이제 높고, 그리고 연봉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봉도 뒷받침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연봉의 그 매년의 그 기본급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만족되고 충족되는 회사가 몇 없어요. 뭐 일부 국내 대기업에 대해 준해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그게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연봉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요즘에 뭐 금리도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은행에서도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워낙 크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절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봉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봉을 좀 높이고 이직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연봉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라고 생각해요. 복지. 근데 이 복지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봐. 자, 여기선 이제 현금성 복지. 뭐 현금성 복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휴대폰 비용을 이제 지원해 준다는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마켓, 예를 들면 뭐 쿠팡이 될 수 있고, 어떠한 11번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G마켓이 될 수 있고, 이런 마켓에서 복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그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현금성 복지 포인트는 현금성에는 이제 복지 포인트, 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을 수가 있어요. 복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마트에서 마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통신비, 통신비가 될 수 있고, 너무 많죠? 통신비, 그리고 주유비, 뭐 유류비죠? 유류비라고 할게요. 유류비가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통신비, 유류비 있고, 뭐 유류비 이외에 뭐 교통비도 뭐 비슷하죠, 유류비랑. 근데 뭐 여기 어떤 일부 회사들은 교통비까지 지급을 해준 데가 있어요. 유류비 이외에 유류비는 보통 차를 쓰는, 특히 영업 직군에 관련된 유류비를 어,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지만, 교통비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성 복지 포인트 이외에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휴가가 될 수 있어요. 휴가는 제가 사실상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을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생각보다 휴가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회사인 것 같아요. 즉, 어떤 회사들은 연차만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회사들은 리프레시 회가가 리프레시라고 할까요? 리프레시 휴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회사들은 하계휴가가 있을 수 있고,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다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동계휴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동계휴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안식년, 뭐 매년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식년에 이제 보너스, 안식년, 이게 보통 이제 대학에서는 이 교수님들이 일단은 몇 년씩 강의를 하면 안식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휴식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안식년에 대한 휴가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있을 수가 있고, 복지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금리, 뭐 주거 비용 제공을 해주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기숙사를 제공해 준 데가 있어요. 기숙사. 그쵸?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정착비를 제공을 해준 데가 있거든요. 뭐 기숙사가 안 된다면 주변에 월세를 얼마 정도 지급을 해준 데가 있고, 어떤 이러한 케이스들은 뭐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회사를 특정 지을 수는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크게 연봉과 복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떤 거죠? 커리어예요. 자, 그 밖에 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이건데 또 생각나면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쵸? 그리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이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지 달라요. 자, 먼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연봉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국내 뭐 어떠한 이제 완전 그냥 중소기업에 소기업에서 그냥 최저시급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연봉이 가장 선택을 우선순위를 두겠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연봉은 기본급은 조금 많이 높은 상태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너무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긴 그런데 워라밸이 너무 없어서 그냥 회사에서 뭔가 내가 갈리는 느낌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이게 번아웃이 되는 느낌이 있을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자, 휴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휴가와 워라밸. 사실상 여러분들 워라밸을 원하는 회사를 가고 싶다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다가 이제 워라밸을 따로 표현을 할 건데, 자, 워라밸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회사에 아는 지인이 있다. 그러면 워라밸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지인이 나랑 같은 부서에 있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같은 부서에 있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보통은 같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안에 있는 부서의 정확한 상황도 알 수 있는 상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큰 조직에 있을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요지가 조금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각 회사의 각 부서별로 스크리닝이 돼가지고 이제 보안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조금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지인을 통해 안다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분위기, 회사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각 부서의 워라밸을 알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로 할게요. 워라밸을 알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근무했던 그 조직은, 어떤 조직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있는 조직이 있었는데, 다른 조직에서는 굉장히 야근이 많은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야근이 많은 조직에서도 다른 부서들은 굉장히 빠르게 퇴근을 했어요. 칼퇴를 했죠, 일명. 근데 다른 파트에서는 제가 이렇게 야근을 하는 부분을 잘 모르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야근을 안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야근을 안 하고 그냥 다들 칼퇴를 했는데,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야근했겠죠. 야근을 했던 거를 이제 제 동료분들이나 제 지인 선배 후배들이 몰랐던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각 부서의 부바부라고 말씀드릴까요? 부서 바이 부서. 회사별 회사 바이 회사도 있지만 부바부도 굉장히 심해요. 부바부, 즉 부서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워라밸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개런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전에는 이 부서 바이 부서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워라밸을 따지고 입사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랑은 약간 미스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제가 다르다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부서예요, 부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연봉, 복지, 그리고 커리어적인 부분인데, 자,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커리어적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한 이제 주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랑 집 간의 거리가 가깝다면 가장 베스트인데, 멀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특히나 IT 조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빨리 퇴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나 일이 많은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부서들 중에 이직도 많이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이직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맨날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는 부서가 그 중에 하나가 IT고, 그래서 늦게 퇴근하는데 심지어 집까지 멀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로 여러분들의 퇴직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요소 중에 주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가 가까운지, 회사와 나의 집과 저희 자택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한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 1시간 반이 될 수 있고 뭐 2시간 이내가 될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만약에 2시간이 넘어간다? 이게 근데 원웨이예요. 원웨이 편도. 즉 출근 시간이에요. 단지 출퇴근이 아니라 2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직을 다시 재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해가지고, 어쨌든 회사와 나의 집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출퇴근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매우 크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 주변에서도 이 주거와 회사, 주거 관련된 부분에서 자택과 회사 간의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다시 재이직을 하는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한번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복지랑 이제 연봉이랑 복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 근데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 시기는 제가 한번 어떤 색깔이 나을까요? 주황색으로 할까요? 자, 시기로 봤을 때는 자, 이 시기는 여러분들 이 커리어랑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옆에다 쓸게요. 이 커리어. 자, 여러분들 혹시 연차가 몇 년 차인가요? 제가 뭐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자, 연차가, 자, 이렇게 연결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연차가 저연차다. 만약에 1에서 3년차 이내, 3년차까지라고 할게요. 여기는 사실상 연봉 복지보다 이 커리어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봉과 복지는 회사를 옮기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내가 아무리 작은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해도 내가 확실한 커리어를 갖고 있고, 그 커리어 안에서 요구하는 스페셜리스트 있죠. 리콰이어먼트, 잡 디스크립션에서 요구하는 그 리콰이어먼트가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연봉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고, 오히려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연봉으로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연봉의 테이블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1년에서 3년 차는 무엇보다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개발 그 트렌드 있죠. 개발 어떠한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사용 요소도 필요하고, 아니면 뭐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라면 뭐 자바, 뭐 스프링 부트, 스프링,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의 사용 요소도 필요할 거고, 거기서 일단은 뭐 프론트엔드까지 아니면 DB 쪽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DB 어떤 DB, 뭐 MS SQL이든 뭐 오라클 DB든 뭐 MySQL, 뭐 MariaDB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걸 제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봉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직을 뭐 몇 차례 했잖아요. 이 연봉은 사실상 이직을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수렴을 해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 이미 맥스치에 연봉을 이제 받고 있는 케이스는 시장에서 이게 이제 업계랑 이제 직종 다 포함한 거예요. 맥스치 연봉을 보유하고 이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걸 깨는 케이스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얼마 전 뭐 지금도 많은 이제 핫한 이슈인데, 이슈라기보다는 핫한 트렌드인데, AI, 특히나 뭐 어떠한 뭐 AI 쪽에서 어떠한 이제 특별한 요소를 필요한 AI 역량이 보유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장에 그러한 어떠한 이제 뭐 연봉 밴드위스, 이제 그 연봉 대역 폭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연봉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봉에 대한 상한선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상한선을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직을 해도 기본급에 대한 부분에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맥스치로 받고 있으면 연봉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게 보통 이제 사이닝 보너스라는, 뭐 예를 들면 한번 입사를 할 때 한번 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뭐 연이 뭐 1억을 뭐 1년 2년 동안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준다는 이런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 이외에는 사실상 연봉을 어느 정도 그 회사에 재직 중인 재직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주기가 많이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봉적인 부분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임계치가 있고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수렴하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커리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기술 역량을 먼저 따야 되는 게 1년에서 3년 차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년 차 이상, 이제 4년에서 뭐 어느 정도 할까요? 한 7년으로 할게요. 여기가 이제 보통 대리급인데 여기는 이제 사원이에요. 사원. 주임도 있어요. 주임도 있는데 요즘 주임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주임이고, 여기 이제 대리. 요즘 뭐 많이 통일이 됐어요. 어떤 곳은 매니저란 직급을 하고 어떤 곳은 뭐 프로란 직급이 있고 어떤 곳은 선임, 뭐 책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통일이 됐는데, 전통적인 호칭 타이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년에서 7년 차는 사실상 어떤 곳에서는 많이 여러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뭐 어떤 거냐면, 당장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좀만 교육해서 어느 정도 듣고 있는 지식,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좀만 교육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연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커리어적으로 부분에서 스킬을 따라갈지, 스킬, IT 기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면 스킬이면 어떤 걸까요? 뭐 스페셜리스트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갈지, 그쵸? 아니면 4년에서 7년 차에 매니지먼트로가 되는 건 뭐죠? 제너럴리스트가 될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착각을 할 수 있는 분 말씀드리는 건, 제너럴리스트라고 스킬이나 스페셜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프로젝트를 리딩하려는 그 역량을 보유하려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즉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뭐 대기업이랑 함께 일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뭐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 스페셜리스트한 부분에 역량이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특히나 뭐 SI 업체 있죠. 뭐 삼성 SDS, 뭐 SK CNC, 뭐 LG CNS, 뭐 현대까지 포함해 현대오토에버, 이런 식의 이제 IT 회사는 논외예요. 근데 일반적인 제조기업, 일반적인 뭐 금융 제조 이런 기업에서의 IT 담당자는 사실상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데, 프로젝트는 또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항상
본인들이 인발브 되어 있고 거기서 어느 순간에 그걸 리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리딩을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분들이 스페셜한 역량, 스킬적인 부분에서의 딥다이브에 대한 부분은 약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퍼즐을 맞춘다고 했는데 기획 역량은 뛰어난 편이에요. 굉장히 기획 역량. 사실 그리고 매니징하고 있는 제너럴리스트한 부분에서 기획 역량을 더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면 현재 뭐 서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온프레미스 서버를 클라우드로 넘겨야 안 넘겨야 되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현재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자원 현황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클라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클라우드 이아스로 넘겼을 때 사스로 넘겼을 때 파스를 썼을 때 장단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뭐 그리고 어떠한 우리 조직에서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이 되는 상황일 때 이러한 인프라 환경을 빠르게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AWS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오토 스케일링의 기능이 굳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획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기획하는 기본에는 아무래도 IT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IT에 대한 지식.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럴리스트 부분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제너럴한 부분에서의 IT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자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스페셜리스트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쿠버네티스, K8S라고 할게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 역량이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 부분에는 쿠버네티스 엔지니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뭐 보안 쪽으로 했을 때 내가 심 쪽으로 내가 굉장히 잘해. 심이 이제 보안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관제 같은 그런 솔루션을 다루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뭐 엘라스틱이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뭐 보안에서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저에서는 뭐 어떤 게 있죠? 뭐 애저에서는 뭐 애저에서 관련되는 뭐 센티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은 뭐 스프렁크가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러한 스킬셋을 리퀘어먼트에 대한 스킬셋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완전 테크트리가 다르게 돼요. 제가 이거를 다시 노란색으로 쓸까? 이거 쓸게요. 좀 색깔이 이걸로 해야겠다. 자 여기는 완전히 테크트리가 완전 달라져요.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4년에서 7년차 대리급에서 고민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동을 해야겠다 싶으면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게 가요? 스킬적인 부분은 여기는 네이버 그죠? 네이버 네카라쿠페 가는 거예요. 그냥 카카오 그리고 또 뭐 있죠? 네카라 라인 쿠팡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매니지 이 매니지에서 어떤 걸로 갈까요? 이 매니지 쪽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기업의 그냥 담당자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그쵸?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죠?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테크트리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이 계기가 보통 4년에서 7년 차예요. 대리급에서 나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술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 기술로 내가 승부를 볼 거야. 나 이쪽으로는 가고 싶어 하면은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다. 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 길을 가려고 했다가 근데 이렇게 갔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스킬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만큼 뛰어난 역량 진짜 막 천재들 이 사람 그냥 막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하는 그런 천재들을 제가 몇 명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큼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 그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아니 열정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내가 전반적인 제너럴한 부분에서 매니징하면서 나의 스킬들을 조금씩 보이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커리어
내 커리어도 향상시키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요소로 나는 이 매니징을 하면서 IT를 접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부분으로 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접목한 게 자동화 쪽이죠. 보통 사실 이 스킬 쪽으로도 갈 수 있었어요. 이 회사들 중에 붙었거든요. 사실 붙었는데 제가 안 갔던 케이스는 내가 봤을 때 그 상황에서는 뭐 제가 이 지금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이러한 기술적인 회사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는 이제 뭐제 가족적인 부분도 있고 제 주변에 이제 개인적인 요소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매니징하는 부분을 제너럴리스트로 턴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떠한 시장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방향을 가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자, 4년에서 7년 차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좀 편리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차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물을 익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이제 됐으면은 어느 정도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리퀘어먼트 즉 스킬셋과 그리고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는 별로 의미 없어요. 경력 기술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행했던 것들을 녹아서 써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번 면접을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4년에서 7년짜리 그만큼 모든 회사에서 많은 요구하고 있는 연차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회사에서 면접을 보려고 요구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하우 뭐 이거를 뭐 여러분들의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면접 때 그걸 보여주셔서 통과를 하시면 돼요. 저 역시 4년에서 7년 차 그 사이에 제가 잘 다듬었던 자동화에 대한 부분 스킬셋을 잘 다듬고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러한 정리를 잘 해놔서 면접 때나 이럴 때 제 자신에 대한 세이지를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 4년에서 7년 차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면접을 받고 그리고 또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던 게 바로 이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년에서 7년 차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라고 보시고 어떻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잘라야겠네요.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됐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지고 뭐 이제 8년에서 10년 그리고 뭐 11년에서 14년,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커리어적인 부분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냐라는 부분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22년에 다 가면서 어느 정도 이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현재 회사에서 1년 동안 뭘 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직을 시도해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좀 공유를 하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의 이직을 성공적으로 돕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요즘에 이제 뭐 그러한 이제 기술 위주의 이제 크롤링 요 근래 이제 크롤링 위주로 했었는데 기술 위주의 강의와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민되고 있는 이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니어를 넘어 이제 시니어의 역할을 이제 시니어의 이제 연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요구하고 있는 뭐 질문이나 그리고 이런 고민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을 하고 제 경험상 그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이제 경험과 연차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그러한 투트랙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러한 이제 고민 상담 그리고 뭐 23년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민 상담
그리고 제가 뭐 이런 IT 시장에서의 이런 어떤 트렌드 그리고 경험 노하우 이런 이런 부분으로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오니 많은 이용 그리고 시청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항상 이제 날씨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22년 마무리 잘해서 23년에 모두 다 건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